캐피탈사들이 어떤 영역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차량의 구매 시에 할부 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캐피탈사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특정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제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에 중간에 껴서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메이저한 품목이 된 거죠. 이 캐피탈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할부 금융을 좀 굵직한 걸로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그 어떤 장비들, 건설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도 다 이제 이런 캐피탈사에서 리스로 가져다 끌어쓸 수 있죠.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스터디 주제는 KB캐피탈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 전속금융사 제휴라는 기사를 토대로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그 가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KB캐피탈은 이전에도 특정 자동차 브랜드와 전속금융 제휴를 맺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브랜드의 수요 하락과 전기차 구매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를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전기차 브랜드 중에 폴스타와 제휴한 것으로 보아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폴스타의 마켓쉐어를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폴스타의 전속 금융사로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차 할부금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확장된 연계 이익 또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사에 나오는 두 회사 KB캐피탈과 폴스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KB캐피탈은 여신 전문업을 영위하면서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나 내부재 할부 금융업, 시설 대여, 가계 기업 대출 등을 하고 있고요. 2006년에 쌍용캐피탈을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인수해서 자동차 금융 부분을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쌍용 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해 이 쌍용 자동차 전담 할부 금융사인 SY 오토캐피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폴스타의 경우에는 볼보 자동차에서 독립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서 보통 전기차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또는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겠다라고 하여서 안정성과 디자인을 우선하는 소비자를 타겟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되고 그로 인해 이 온라인 자동차 금융 서비스로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 말한 제휴 내용으로는 차량 주문부터 금융계약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이렉트 차량 구매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 자동차 제조사와 금융사가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 사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KB캐피탈은 이전에도 자동차 브랜드와 전속금융 제휴를 맺어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지프나 제규어, 쉐보레, 쌍용 등과 전속금융 제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여기서는 장기 렌터카 프로그램이나 운용 리스 프로그램 등의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개발하고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KB캐피탈의 자동차 금융 노하우가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자동차 금융에 특화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기존의 내연기관 브랜드의 수요 하락과 전기차 구매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내연기관은 점점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 친환경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약 2억 3천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회사에서도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폴스타와 전략 제휴를 맺은 거는 순수 전기차 시장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이제 연계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폴스타 마켓쉐어를 유의미하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폴스타는 5년 후 한국 시장에서의 3만 대의 전기차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판매량이 약 184만 대인 것을 보아 1.5%에서 2%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폴스타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출시한 폴스타2는 중형 크로스오버 패스트백으로 해치백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24년까지는 4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인데 그 중에 2대가 이제 SUV고 또는 대형 세단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국내에서 승용차와 RV 차량 중에 RV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세계 전기차에서는 이 지리그룹 볼보가 어느 정도 마켓쉐어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여 RV 전문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를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폴스타의 전속 금융사로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차할부금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확정된 연계 이익 또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는데 이를 먼저 보기 전에 캐피탈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동차 할부 금융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는 소싱 비용이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싱 비용이 저렴한 카드사에 밀려서 이 캐피탈사들의 오토 금융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었고 또한 할부 리스 중개업자의 1사 전속 의무를 지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중개업자가 한 캐피탈에만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캐피탈사의 이 자동차 채권이 점점 금융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에 자료에서도 자동차 금융 비중 줄이는 캐피탈사라고 밑에 신차 금융시장의 마켓쉐어를 보면은 캐피탈사는 2016년에는 약 85% 정도를 차지했는데 점점 70%대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신용카드사들이 이 신차 금융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늘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 중에서 현대자동차와 연계된 현대캐피탈을 제외하고 난다면 실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는 마켓쉐어가 약 23% 정도로 신용카드들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채권을 조금씩 줄이고 비자동차 채권들을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자동차 금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 각각의 회사들과 캡티브로 이렇게 연계된 그런 회사들, 뭐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B캐피탈 정도가 될 수 있다, 정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나 투자 금융의 캐피탈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동차 금융 리테일에 비해 부실 리스크가 크고 대출 규모가 큰 만큼 부실이 한두 건만 발생해도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달 규모도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역량이 중요한데 이 KB캐피탈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오토 금융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개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매매 플랫폼 KB 차차차를 출시를 하여서 그로 인해 연계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B 캐피탈, 이 KB 차차차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회원가입이 150만을 돌파하였고 현재 중고차 등록 매물 1위를 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KB 차차차에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입력하면은 시세, 리콜 정보, 검사, 보험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하면서 또한 이 고객 데이터와 AI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차량 구매 계획 수립 지원, 유지 정보, 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통해서 자동차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폴스타와 같은 곳에서 모객을 하게 된다면 그 고객이 이 KB 차차차로 바로 들어가게 돼서 끊임없이 KB의 그런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KB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기사였던 KB캐피탈이 전속금융사로 제휴를 맺은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거, 저도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설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가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좀 약간 단단한지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KB 캐피탈은 특정 자동차 브랜드와 전속 금융 맺었을 것이다. 뭐 그런 업종에 있었을 거니까 네. 유서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네. 내연기관의 수요 하락,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지금은 거의 대세적으로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 시장에서 폴스타의 마켓 시어는 유의미할 것이다.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유의미할 것인지. 목표치는 유의미하겠죠. 네. 네, 목표치와 실제가 얼마나 이제 접근할 것인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속 금융사로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차 할부금 이익뿐 아니라 다른 상품에 확장된 연계 이익 또한 기대된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중에 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세 번째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그 예시가 있으면은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KB 캐피탈 같은 이런 캐피탈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많이 듣긴 하지만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아주캐피탈 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의 사업적인 그 특징을 보면 어 자기들의 본업은 금융인데 이 소매 금융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거나 그게 되게 어 그들이 직접 하지 않는 거죠. 소매 금융이 돼버리면 이건 약간 대부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리, 대금, 뭐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어떤 영역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차량의 구매 시에 할부 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캐피탈사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특정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제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에 중간에 껴서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메이저한 품목이 된 거죠. 이 캐피탈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할부 금융을 좀 굵직한 걸로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그 어떤 장비들, 건설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도 다 이제 이런 캐피탈사에서 리스로 가져다 끌어쓸 수 있죠. 그거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가면 그냥 할부 금융이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개인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카드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사의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품목들로 가버리면 카드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제품에 대한 할부 금융이라고 하면 카드사가 메인인 거고,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조금 굵직굵직한 구매에서의 할부 금융이라고 하면 캐피탈사로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커지는 부동산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은행으로 가고, 뭐 요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이런 캐피탈사들이 자동차가 카드사에서 점점점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점점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 캐피탈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 거냐가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도 조금 언급됐던 내용인데, 카드사들과 이 캐피탈 사업자들 간의 어떤 비중의 차이. 이게 지금 자동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캐피탈사들이 엄청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카드사들보다는 캐피탈사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훨씬 더 작은 품목에서 이미 이제 메이저한 금융 사업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거죠. 캐피탈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이 캐피탈사들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렌탈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돈의 흐름은 구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냐, 물건을 빌려주는 거냐 차이는 있지만, 요즘 우리 가전제품도 렌탈을 하고,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심지어 사실 휴대폰도 그 약정을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개념일 수는 있지만, 렌탈과 비슷한 구조의 돈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보면 캐피탈사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은 여전히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는 그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 수요도 꽤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B 캐피탈의 어떤 요 기사와는 사실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다시 우리 요 기사 기준으로 들어와 보면 폴스타를 잘 알아야 이게 이제 좋은 고객을 잘 잡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이 브랜드는 있을 것 같았으나 사실은 별게 없었네라는 게 될지. 왜냐하면 그 한 개사의 전속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크죠. 이제 이 얘기가 캐피탈사가 특정 OEM을, 그러니까 전기차든 뭐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이든 OEM을 잡으면 한 개 회사로 전속 그 의무를 맡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그 큰 업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딜러들이 뭐 현대캐피탈이면 현대 아니면은 KB면 KB에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어서 음, 실제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그게 바로 자동차 금융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모객에서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만 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그냥 딜러들이 딱 한 명의 딜러는 하나의 네, 그 캐피탈사를 이제 네, 연결해 줄 수 네, 네, 있다라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 폴스타의 여러 딜러들이 KB 캐피탈을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KB캐피탈, 이 폴스타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음, 네, 그 온라인에서 바로 KB캐피탈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네, 그럼 그래서 KB 100%의 캐피탈이 대수를, 네, 다른 그 전기차 브랜드나 다른 OEM들에게 접근은 가능하겠네요. 네, 네, 뭐 지금도 음, GM, 뭐 쉐보레나 음, 뭐 지프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폴스타를 잡으면 다른 이제 전기차 사업자는 좀 접근하기 힘든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런 네, 리스크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음, 오케이. 지금 폴스타는 SUV에 집중하고 있고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다가 보조금이 안 나오는 약간 하이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잡아놓은 이제 마켓시어도 뭐 2% 언더인 거고, 그죠? 네. 음. 그 마켓시어가 국내에서도 이제 2% 수준인데 KB 캐피탈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마켓시어가? 그래서 그 고객을 먼저 끌어들이는 그 락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KB 네. 캐피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캐피탈사들 사이에서의 약간 포지셔닝이 이런 소량 판매, 소량으로 조금 그래도 프리미엄 가격대로 팔리는 차량들 대상으로 전속 금융사로 좀 자리매김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약간만 위로 올려주시면, 좀 더 위로 올려주시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전속 금융이 지프나 뭐 제규어, 그리고 뭐 쉐보레나 쌍용 그런 좀 보통의 브랜드지만, 이 외에도 뭐 레인지로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가격대가 있으면서 사이즈가 큰 차량들 위주로 해서, 좀 더 그거에 맞춤형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세그먼트의 그러니까 기존까지 해왔던 세그먼트의 차량 브랜드와 유사한 폴스타를 그냥 추가적인 고객사로 이제 참여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마지막이 조금 이제 궁금한데, 네. 그 할부금 이익 외에 다른 상품으로의 확장된 연계이익, 이거는 예로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정말 기사 제목만 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가설이고, 그래서 이 연계 이익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 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그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 이익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바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안에서 또 다른 할부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이 연계 이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약간 KB 차차차와 KB 캐피탈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 뭐 네.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 네, 이게 맞습니다. 네. KB 캐피탈 때문에 KB 차차차가 더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네. KB 차차차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국내에서는 1위 매물
네, 사업자니까 네, 그거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트래픽이 좀 나오고 그 트래픽 안에서 거래가 될 때마다 KB캐피탈이 이용되니까 사실은 네, KB캐피탈이 좀 더 그 과실을 더 먹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뭐 그 사이에서 KB캐피탈이 그냥 그 할부 이자를 조금 더 좀 할인해주는 정도의 베네핏을 KB 차차차에 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확한 지배 구조는 모르겠지만, 보통 나온 거는 KB 캐피탈에서 차차차를 출시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이익이 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분사를 하려는 계획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캐피탈에서 그 네, 차차차 사업을 시작한 소속된, 네, 건가요? 네, 네, 되게 전략적으로 잘 포지셔닝 한 거네요. 네, 중고차 그래 거래 플랫폼 보입니다. 자체를 소유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네, 거래 수수료들을, 중고차 금융을 좀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전략적으로, 사실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의 제휴보다는 그 KB 차차차를 출시했다는 사실이 KB 네, 캐피탈에게는 훨씬 더 큰 이제 전략적인 네, 뭐랄까 훨씬 더, 네, 성과, 네, 많은 수익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이제 뭐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네, 충분히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네, 음,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가 금융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음.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도 캐피탈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공부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 금융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한번 네, 그거를 짜보세요. 그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네,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 한번 쭉 음, 나열해 보시면 네,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캐피탈, 카드 뭐 그 정도 아닌가요? 그죠? 네, 금융이라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메이저한 업체들이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또 이렇게 나열해 보시고 근데 그들의 각각의 영역들의 전체 합집합 중에서 각각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음, 예, 투자도 있겠네요. 그 뭐 금융투자 뭐 이런 증권사들 외에 뭐 그걸 증권사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모아놓고 그 안에서 각각이 어떤 사업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인지 늘어나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또 디스럽션 뭐 요즘 이제 온라인 뱅킹 뭐 이런 것들 온라인 그, 그 맞나요? 카카오뱅크 같은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 뭐 네, 카드사들이 원래부터 고민하던 것들도 있고 카드사는 계속 카드를 본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점점 더 위기감이 있죠. 그 핀테크가 점점 그 활성화되면서 카드 없이 또는 카드사를 끼지 않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엠페이,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또 생기면서 그런 위기감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은 돈을 조달해 와서 그걸 빌려주고 또 그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사업이니까 그 기본적인 구조가 딱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대신 납부해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영역과 작아지는 영역 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셔도 금융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한 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